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5조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부터 석 달 연속 순유출을 기록 중입니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성장성에 대한 우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순유출됐으나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 규모는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영풍 MBK 파트너스가 법원에 소집을 요청한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가 이르면 올해 연말께 개최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사건의 경우 법원의 인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가 소비 침체 속에서도 외형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업황부진의 수익성 부진은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930억 원으로 29.5% 감소했고 순이익은 366억 원으로 40.7% 줄었습니다. 이는 업황이 좋지 않은 면세와 패션 사업 부진 탓이 컸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산일전기가 미국 뉴멕시코주에 건설 중인 풍력단지의 G1을 경유해 풍력 발전용 변압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136억 2,544만 원 규모의 풍력 발전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6.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공급 계약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FOMC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면서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닥만이 1%대 상승세 보여주면서 역시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알테오젠의 4천억 규모의 라이선스 계약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1,368.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지 오늘 영석쌤과 함께 해볼 텐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네. 한미 기준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좀 줄었거든요. 네.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28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내릴 수 있을지 일단은 강달러라서 섣불리 내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그러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좀 많이 좋았는데 요거 화면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시장이 등락,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가 정말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리 아닙니다. 거래 대금입니다. 일단 돈이 돌아야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코스피 보면 7조, 8조, 7조 하다가 11조, 10조, 9조 이가 트럼프든 해리스든 일단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테슬라도 날아가고 미국 시장도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은 안 좋을 이유가 없다라고 외국인 기관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어떤 설명을 드렸죠? 오늘 코스닥만 유난히 좋았다. 누가 이 코스닥을 이끌었을까요?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공시 하나 나오자마자 주가가 뻥 올라가는데 우리가 사실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바이오 애널리스트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우리가 잘 깊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알테오젠이 오늘 왜 올랐는지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필요한 지식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질병에 걸려서 이제 많이들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무서운 건 암입니다. 암. 근데 이제 요즘은 암에 대한 치료, 항암 잘 되어 있죠.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근데 ADC라고 제가 예전에 ADC 하면서 알테오젠 50만 원 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유한양행, 리가켄바이오는 모아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ADC라는 게 무엇이냐? 자, 말 그대로 그냥 유도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도 미사일은 뭐죠? 정확히 타겟으로 하는 곳에 꽂히는 것을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바이오 용어인데 왜 이거를 유도 미사일로 우리가 얘기하냐? 우리가 기존의 어떤 이런 치료제는 정상적인 세포까지 건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아니, 암에 걸려서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암세포만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까지 공격을 하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근데 요 차세대 항암 기술 요거는 정상적인 애는 안 건들고 암세포만 공격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이 요거랑 관련이 있으니까 올랐겠죠. 아까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200억대 기술 수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다이치 산키오 공동 개발한 에너투가 지금 가장 유명한 ADC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에너투 하면은 의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분들도 알테오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에너투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너투 보시면 피하 주사 제형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정맥 주사 있지 않습니까? 정맥으로 투여하는 거죠. 요거는 약물을 빠르게 투입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엄청 시간이 깁니다. 우리 병원 가면 그거를 뭐 바로 맞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되게 길게 소요가 됩니다. 근데 요 피하 주사라는 것은 집에서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 괜찮죠. 그리고 투여 시간이 5분밖에 안 됩니다. 요거로 관련해서 기술 수출을 했다 이거예요. 누구랑? 일본 기업. 그래서 요 관련해 가지고 다이치 산코와 뭐 SG제형, ADC 계약 이게 그런 뜻입니다. 여기 딱 제목만 봤을 때는 다이치 산코가 뭐지? SC 제형이 뭐지? ADC가 뭐지? 할 수는 있겠지만 SC 제형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사 빠르게 놓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접근성 괜찮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ADC는 정상적인 세포 안 건드리고 차세대 항암 기술, 암세포만 딱 공격하는 거. 요 다이치 산코는 일본 기업. 근데 에너투가 가장 유명한 뭐라고요? 항암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 개발했다. 결론은 엄청난 호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이 코스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높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도 보시면 한번 오르고 나니까 10만 원 하던 게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40만 원대가 왔습니다. 10만 원 할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야, 이게 5만 원, 4만 원 하던 건데 벌써 이렇게 2배나 올랐네? 너무 높다. 이거 이제 빠진다. 그러던 게 40만 원 왔다니까요. 좀 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눌리다가 결국에는 50만 원, 60만 원 충분히 그럴 만한 저는 가치 있다고 봅니다. 전 지금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은 제가 단타일타 시장 분석 시간에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 리가켄바이오랑 유한양행이랑 매번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남았네요. 외국인이 정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세력 따라잡기 기법 이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알테오젠과 같은 주도 섹터의 주도주 공략하시는 게 맞다. 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이 분석했습니다. 알테오젠이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닥을 견인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대한 전략 영석쌤과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고요. 또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역시 좋습니다. 주도 섹터, 주도주 공략하는 방법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무료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 받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1교시 1타 종목 시간입니다. 방송에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제 방송이었죠. 우리 컨택과 SG 짚어주셨습니다. 컨택 5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장에서 5% 넘는 상승세 보여주었습니다. 역시나 적산병 패턴 나와주었는데요. 자, 어떻게 타점 잡아볼 수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석쌤, 우리 컨택부터 현재 상승 추세 유지 중에 있는데요. 언제까지 홀딩하면 좋을까요? 예, 컨택 한번 보겠습니다. 컨택은 지금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앤데, 자, 얘는 보시면은 장중에 좀 올랐다가 수익 구간 나왔다가 좀 살짝 빠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거는 얘가 121선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양음양 패턴이라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양봉, 음봉, 양봉이라는 뜻이에요. 줄여서 양음양이다 우리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양봉 나오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월요일에 한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빠진다면 정리하시면 되죠. 여기를 기점으로. 5일선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면 5일선이 최근 주가가 오르니까 단기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장기평선이 이렇게 되면서 단기, 장기, 골든크로스 구간도 한번 잡히기 때문에 컨택은 여러분들이 좀 홀딩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G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SG가 7월 31일에 4,005원을 찍고 나서 쭉 빠졌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적산병 기법을 방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산병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적산병 기법이 뭐죠? 말 그대로 적산병이라고 하는 것은 장대 양봉이 연달아 3개 나온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것을 적산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만든 적산병 기법은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오지만 이렇게 상승 나오고 눌리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이제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매물대를 여기는 소화해 준 거잖아요. 매물대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요거를 자 2,000원에 산 사람들이 있다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야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부푼 마음을 안고 샀겠죠. 그리고 자 올라갑니다. 주가가 어디? 3,000원까지 올라가요. 3,300원까지.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담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거래대금 보면 3,000원 꼭대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2,000원까지 빠집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못 팔았다. 본전까지 온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본전. 만약 여기 사서 여기 매도했으면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 못하고 더 올라갈 거라는 욕심으로 인해서 들고 있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이 구간은 이제 본전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죠. 우리가 이거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합니까? 매물대라고 합니다. 매물대를 소화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탈출 기회 줬냐 이거예요. 볼게요. 좋지 않습니까? 자, 주가가 3,690원까지 갔어요. 이날 종가는 3,435원이에요. 여기 꼭대기에 산 사람들도 수익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면 적산병 기법의 기본 골자는 앞에 매물대를 소화함과 동시에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2개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날 시가에 들어간다. 이게 적산병 기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11월 7일에 방송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오늘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계좌에 한 8%까지 찍혔다가 지금 5%, 5.8% 정도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구간이시니까 계속 들고 가시면서 이제는 자리가 너무 좋아서요. 전고점 뚫는 거 지켜보셔도 좋을 만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컨택 역시도 뭐 좋은 종목이니까 컨택이랑 SG 둘 다 홀딩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단타 1타 종목들의 리뷰 살펴봤습니다. 컨택과 SG 홀딩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SG 정고점까지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내일장 1타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부터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9%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하나시스템 전략 세워주시죠. 하나시스템 제가 일부러 첫 번째 종목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짓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방금 SG 말씀드리면서 적산병 기법 설명드렸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대가 또 한번 돌려볼게요. 딱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23,400원 찍고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은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집니까? 18,270원입니다. 그럼 여기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목 상담 신청하거나 종목 토론방을 기웃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유튜브를 쳐본다든지 막 그렇게 하겠죠. 물렸으니까.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가다가 쭉쭉 횡보합니다. 아직 내 매수가까지는 안 왔어요. 더 빠지네요. 이러다가 뭐 여기서 물량을 넘긴 분도, 그러니까 팔고 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물 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한 이해관계 얽힌 투자자들이 이 안에 있겠죠, 차트 안에. 가다가 얘가 이렇게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매물대 소화한다. 양봉 두 개 거래대금 실린채 나오면서 여기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물린 사람? 23,400원에 물린 사람 빼고는 다 가져왔어요. 다수의 구간입니다. 본전 구간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어떤 기법을 쓸 수 있나요? 적산병 기법. 오늘 종가에 들어가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 들어가면 오늘 SG와 같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좋은 종목이니까 이것도 이제 SG 패턴 참고하셔가지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자 수급 보시면 이건 알테오젠이고요. 하나 시스템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계속 끌어담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끌어담고 있는 거겠죠. 반면 개인 투자자는 팔고 있고 이거 물량을 외국인이 특히나 많이 담고 있으니까 뭐 수급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뭐 다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수급도 좋고 또 실적도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월요일장 시가에 소급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파이버프로 볼 텐데요. 14% 가까운 장대 양봉 오늘 그렸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파이버프로는 어떤 패턴이랑 비슷할까요? 저는 에이직 랜드가 보입니다. 에이직 랜드가 뭐 어떤 패턴이냐면 자,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빨간색 불기둥이 하나 나옵니다. 장대 양봉, 상한가여도 되고요. 뭐 한 20% 이상 되는 장대 양봉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래 대금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캔들이 나오면 보통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은 날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갭 하락이 합니다. 갭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갭 상승했으면 여기 종가 위에 나왔는데 갭 하락하니까 몸통 옆에 딱 붙은 거잖아요. 주가가 쉽게 말해서 빠졌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갔다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그럼 요거는 월요일에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 차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패턴이랑 비슷하다고요? 에이지그랜드 볼게요. 에이지그랜드 이때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상한가 가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바로 빼버립니다. 다지고 올라가는데 전고점 라인 돌파하죠. 그럼 이때 한번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또 위메이드도 아마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볼게요 한번. 네, 맞네요. 위메이드 볼게요. 자, 장대 양봉 이후에 갈 것처럼 해놓고 바로 빼죠. 장대 양봉 거래대금 실린 채 올라갔다가 뺍니다. 돌파하는데 전고 라인 돌파했어요. 다음날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파이버프로는 제가 뭐 실적 보고 들고 온 종목은 아니고요. 이런 패턴에 의해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화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액 기준 다음 주 월요일에 시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이버프로 살펴봤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에이직랜드와 유사한 패턴인데요.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소액 담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휴원스 글로벌 보겠습니다. 9.31% 상승하면서 차근히 상승 중에 있었고요. 또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예, 휴원스 글로벌은 이거는 어떤 패턴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이런 패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쭉 뺐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 여기 먹을 구간이 나온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파동 자체가 길게 나왔다가 눌리는 게 특징입니다. 자, 아까는 찔끔 올랐다가 이렇게 바로 빠지는 애들이었죠. 그러니까 오를 때 막 100%, 200% 오른 애들이 아니라
찔끔 그냥 장대 항목 하나 띄우고 나서 내리고 오르는 애들이잖아요. 이게 파동의 이 길이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올랐습니까? 쭉 올랐죠. 훨씬 길게 파동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가 패턴이 이렇게 쭉 나오고 눌리고 올라가는데 전고 라인을 돌파했죠. 전고 라인 돌파했죠. 이러면 이걸 버리시고요. 앞에 거를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가려볼까요? 보지 마시고 여기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볼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부터 우리 새롭게 보는 거예요. 추세를 긋는 겁니다. 앞에는 돌파해 놨으니까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고가 경신하면서 매물대 소화해 놨으니까 앞에는 뭐 다 수익 구간이겠죠. 물량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세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양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음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음봉의 형태가 이런 막 장대 음봉이라든지 뭐 하한가라든지 유성형 캔들 이런 것만 아니면 문제없이 한번 쉬었다가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화 시스템이랑 파이버 프로는 시가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 휴원스 글로벌은 시가에 들어가시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까지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 월요일장 시가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전 8시 30분 단타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단타에 대한 시황과 그리고 관심 종목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 시작 전에 입장해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단타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매매하고 포착하면 좋을지 또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법 강의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영석쌤,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의 강의 주제는 세력들의 매집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실 때 많이 느끼셨겠지만 하다 보면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 그 단타 용어로 운전 잘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들어갈 때랑 모르고 들어갈 때랑은 다르거든요. 만약에 모르고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세력들이 막 이렇게 운전을 험하게 할 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오늘 어떻게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지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다 있습니다. 세력이 뭐 나쁜 용어가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기관 세력이죠. 삼성전자에도 세력이 있고요. SK하이닉스에도 세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력들의 심리,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모으는지 이런 거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자,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다. 우리가 뭐 주식을 볼 때, 자,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주식을 액면가를 해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발행 주식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대주주 지분이라든지 뭐 자사주 이런 것들 묶여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시장에 잘 풀리지 않는 물량들. 그럼 이 물량들을 제외하고 요 나머지 물량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통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건 종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통 비율이 가벼운 종목을 선정해라라는 것도
가벼워야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만약에 유통 비율이 무거운 종목들을 우리가 단기 투자로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뭐 세력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가르쳐준다 해놓고 뭐 유통 물량인지 발행 주식수인지 이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요거 한번 설명 계속 드릴 건데 그 전에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유를 드릴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휴대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한정판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요. 100개밖에 안 풀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는 너무 많은데 SNS상으로 이 휴대폰 갖고 싶다 막 나오고 뭐 하는데 100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랑 저랑 세력입니다. 이거를 잘 밑에서 모아놔가지고 한 90개 이상 들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나중에 휴대폰 가격을 어떻게 올리시겠습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값 아닐까요? 요게 바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모은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다. 휴대폰이 정해져 있어. 만약에 이게 100개가 아니라 무제한 풀려 있으면 이게 과연 비싸게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희소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가, 휴대폰을 얼마나 싸게 많이 모으는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보시면 여기 원하는 시점에 저항 없이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90개가 아니라 한 애매하게 60개 들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가격 올리려고 하는데 나머지 40개 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좀 협조를 안 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걸 100만 원에 팔고 싶은데 여기 나머지 40개 들고 있는 집단에서 우리는 60만 원에 팔 건데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원하는 시점에 본인들이 마음 편하게 올리기 위해선 매물대 소화하고 꼭대기에서 거래대금 빵빵 터뜨리면서 하기 위해서는 물량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죠? 그럼 물량을 어떻게 모을 건데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이 뭐 100개가 있다 하는데 그 휴대폰을 어떻게 모으실 겁니까? 그냥 가가지고 막 사실 건가요, 시장가로? 아니죠. 그거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횡보입니다. 저 오타가 났네요. 횡보 구간에서 매집한다. 휴대폰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이 휴대폰이 유명해지기 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만 이 휴대폰이 나중에 유명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횡보할 때가 있잖아요. 휴대폰 가격이 50만 원 했다가 60만 원 했다가 50만 원 했다가 뭐 55만 원 갔다가 48만 원도 갔다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저랑 만약에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여기 담으실 거예요? 여기 담으실 거예요? 비싸게 담습니까? 싸게 담습니까? 주식의 핵심 원리는 싸게 담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 담아주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방식. 그 다음 두 번째가 악재 뉴스를 띄워서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경우다. 아니 휴대폰을 보니까 악재가 뭐가 있을까요? 전자파가 막 엄청나게 많이 검출돼가지고 이게 인체에 해롭다라는 악재 뉴스를 세력들이 우리가 띄워가지고 이렇게 띄워가지고 쭉 휴대폰 가격을 일부러 10만 원, 5만 원 그러면은 누가 살까요 이걸 휴대폰을? 50만 원 하던 게 완전 반토막도 아니고 계속 빠지겠죠. 10만 원, 5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담아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200만 원에 판다 이렇게 우리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너무 큰 리스크지 않습니까? 세력들한테도. 그 조사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이걸 안 하죠. 그때 그러면 본인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매집봉이 뭐죠? 매집봉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윗꼬리가 길게 달려. 이런 거. 여러분들 이게 요 모양이 어떤 게 연상이 되십니까? 요거 지우고요. 요게 어떤 모양 같습니까? 망치 같지 않습니까? 요거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요 캔들을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영망치형 캔들.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영망치형 캔들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타나면 이것은 곧 세력들의 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왔다. 일봉상으로 이런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는
주가가 쭉 올랐다가 이렇게 쭉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럼 여기 뭐 1,500원이다. 왜 올렸을까요? 여기까지. 1,500원에 물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휴대폰 가격이 더 비싸질 거야 하면서 내가 휴대폰 가격을 사놨어요. 근데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집니다. 그럼 나는 정말 힘들겠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꼭대기에 다 맞춰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라갈 줄 알고 내가 방송 보고 전문가 말 듣고 혹은 지인의 말을 듣고 지인의 추천 종목을 받고 매수했는데 쭉쭉 빠져요. 그거를 세력들이 역이용해서 올렸다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올라오면 팔 거 아닙니까? 안 판다고요? 자, 그럼 안 팔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여기 있다가 주가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려 있습니다. 여기 물려 있어요.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오는데 안 팔겠다 이거잖아요. 다시 뺍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까요? 아, 이때 내가 팔았으면은 본전에라도 나오는 건데 내가 이때 못 팔아가지고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20%가 됐네. 경험이 있으시죠? 이런 경험. 이거 세력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흔들다가 1년, 2년 있다가 이렇게 올리죠. 그럼 그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내가 잘 담았었는데. 이거 내가 5만 원에 샀었어. 지금 주가가 한 20만 원일 때. 내가 5만 원에 샀었어 하면서 이제 아쉬워하는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어떤 생각 하시면 되냐? 아,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절대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인산가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인산가. 이 차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이때가 언제냐면 2023년 6월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보면 얘가 거래대금이 1,500억, 뭐 600억 들어오는데 이전에 보면은 2억이 들어왔어요. 2억, 1억, 3억 들어오던 종목이 갑자기 1,600억이 우연치 않게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물량을 모은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떤 캔들이 나온다고요? 이런 캔들. 이게 뭐예요? 영망치. 이거를 뒤집으면 아까 그 망치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또 뒤집으면 영망치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여기도 또 매집봉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왜 한다고요? 거래량이 300억이 나왔어요. 이걸 왜 한다고요? 지금 얘가 1,992원에 종가 마감했어요. 이날. 얘가 얼마까지 올린지 아십니까? 2,325원까지 올렸어요. 이날 2,325원 찍고 1,992원 내려왔다고요. 그럼 앞에 물려있던 2,000원부터 2,300원대 있는 사람들 팔았다 안 팔았다? 무조건 팔았다 이거죠.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보시면 되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 거래대금이 이게 요거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1억, 2억, 3억 안 들어오다가 300억이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면 그럼 매집봉이다. 즉 세력들의 흔적이다. 그럼 그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면 이제 이런 생각하겠죠. 아, 당했다.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쩔 수 있죠. 이거 배웠으니까요.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럼 이제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는 알아봤으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언제 어떻게 넘기는지 좀 배워볼까요? 심화 버전으로. 우리가 어떻게 모으는지 배워봤죠. 여기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에 뭐 소금 관련주가 올랐다. 근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이제 일본에서 얘기를 갑자기 했나요? 우리 오늘 뭐 방류할게. 그리고 내일 바로 방류했습니까?
이게 뭐 국제적으로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이미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방류한다는 것을. 그럼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곧 세력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횡보할 때 매집을 한 겁니다. 제가 휴대폰으로 비유해 드렸죠. 횡보할 때랑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눌릴 때. 그러니까 횡보할 때 여기서 박스에서 담고 눌릴 때 담고 매집봉 끼워서 담고 물량을 그렇게 싸그리 모아가지고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럼 이제 물량을 모은 건 알았으니까 어떻게 넘기냐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여기가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주가를 뭐 하려고 여기서 끌어올려요. 비싸게 팔기 위한 거 아닌가요? 비싸게? 누구한테 비싸게 팔길 원하죠? 누구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한테. 그럼 그때 나오는 캔들이 뭐냐? 이런 캔들입니다. 이런 캔들 볼게요. 거래대금 실린 유성형 캔들. 이런 캔들이 나와요. 얘가 보시면 3,655원에 출발해서 4,390원 찍고 쭉 빠졌죠. 근데 거래대금이 얼마 나왔냐? 1,000억밖에 안 나왔어요. 1,000억.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여기 세력들이 돈을 쓸 때는 이만큼 썼어요. 합쳐서 뭐 5,000억 되는 것 같은데요. 쓴 돈은 많은데 나간 돈은 없다. 좀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거?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분명히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거래대금이 5,000억 나왔다. 그러면은 다 팔고 넘어간 건데 아직 다 안 팔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쭉쭉 가다가 볼게요. 쭉 가다가 이렇게 한번 올라와요. 4,330원까지 올라오죠. 이때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간 거예요. 이때 물량을 다 던졌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거래량, 거래 대금으로 확인합니다. 쓴 돈이 제가 아까 5,000억 가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음봉일 때 5,000억이 나왔어요.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거래 대금 집중적으로 터진 구간. 자, 이게 5,000억입니다. 음봉 나왔을 때 거래 대금 빵 나온 겁니다. 물량을 다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세력들이 나갔으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있겠어요? 못 오르죠. 쭉쭉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딱 이 패턴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매집을 해서 올렸겠죠. 이 캔들 진짜 무조건 이 캔들 나오면 대피하셔야 됩니다. 유성형 캔들 8,900원에 시작해서 9,700원까지 올린 다음에 8,100원까지 쭉 다이렉트로 뺐습니다. 롤러코스터예요, 이건. 거래 대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3,000억. 음봉이 여기잖아요. 이렇게 쭉 내리면 3,000억. 홀로 많이 터졌죠. 물량 다 던졌다 이거예요. 물량을 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주가 어떻게 됩니까? 수직 낙하하죠. 아니, 세력이 없는데 당연히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쭉 빠진다 이거예요. 인산가랑 화천기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인산가와 화천기계가 이제 매집봉을 띄우면서 뭐 주가는 나중에 추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력들한테 당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살짝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 어려운 시장 단기 투자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가령 방금 세력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제가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단기 투자 관련된 것들만 합니다. 관심 종목 분석하고 있고 차트 분석하고 있고 또 저녁 8시에는 여기서 제가 차트 분석, 패턴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단기 투자 정말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8시 30분 무료 단타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세력들의 매집 원리를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 장 시작 전에 단타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타에 대한 투자 전략 장 시작 전에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저녁 8시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3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교시 1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잉글 우드랩 보겠습니다. 16,8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가 11,000원대입니다. 오늘 4%가량 상승하긴 했지만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잉글 우드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가 16,800원이시네요. 좀 높은 구간인데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때 8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시청자님. 이때가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실렸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8월 달에 한번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볼게요. 8월 달 잉그루드랩 2분기 실적 부진에 내림세, 실적 부진 줄어라, 화장품, 어닝 쇼크, 화장품. 자,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이게 쭉 내려오고 있는 차트잖아요. 수급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잉그루드랩. 네, 차트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 차트지 않습니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요게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적이죠. 근데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을 회사의 어떤 관계자가 아니라면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겠죠. 1분기 잘 나왔으니까 2분기 잘 나오겠지. 2분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3분기 잘 나오겠지. 전년 대비해서 이게 가능한데 우리가 그 논리로 봤을 때 지금 실적이 부진한 부분이 보이니까 과연 이게 턴어라운드 성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런 회의감만 좀 들면서 투매가 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한번 얘가 61선 돌파하려고 한 거는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실적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 섞인 매물이 거래 대금 실린 채 나왔다라는 것은 좀 악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당장 어떻게 될 회사는 아니고 기존에 차트 보면은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니까 이건 한 18,000원 정도 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잉글 우드랩 전략 세웠습니다.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18,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 볼 텐데요. 16만 6천원대 매수하셨고요. 비중 4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5만 원대, 비중이 좀 많으신데요. 이오테크닉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이오테크닉스는 뭐 차트가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는 차트예요. 다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요, 시청자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6만 6천 원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으세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뭐 수익을 보고 나오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문가님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볼게요. 여기 고점을 찍고 나서요. 고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락 파동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급을 보면 수급 한번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외국인 기관 담고 있긴 한데 샀다 팔았다를 좀 하네요. 그러면 추세의 어떤 그 수급의 연속성은 좀 담보하기 힘들 것 같고요. 요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렇게 박스가 단기 박스권이 형성되었을 때 한 13만 원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고 박스의 상단 라인 18만 원에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지금 비중도 좀 있으시니까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바로 그냥 18만 원 정도에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하락할 시에는 13만 원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시고요. 18만 원에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한다면 목표가 18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이렘 보겠습니다. 1,600원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1,371원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렘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이렘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600억짜리인데 이렘은 요게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까 이오테크닉스랑은 좀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게 요거는 시가총액이 가벼운 애니까 우리가 테마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올랐던 종목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렘. 시가총액이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서 어떤 재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 공개 매수 종료회. MBK.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풍정밀, 이렘 등 상해됐다. 이렘은 관계사가 공장을 가동한다. 공장 가동. 특별한 재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아니었고요.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공장에서 XRP 현파시 개최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고요. 요거는 밑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애인데 지금 시청단위 매수가가 1,600원이시지 않습니까? 1,600원이신데 추세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될 애가 여기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1,000원 라인은 너무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손절 라인은 1,250원입니다. 여기 라인 이탈하면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굳이 1,000원까지 볼 필요 없고 여기 라인에서 안전 발판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1,250원 라인 손절 라인으로 정하시고요. 얘가 올라온다면 한 2,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2,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렘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손절 라인 1,250원, 목표가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코어스템 캐몬 볼 텐데요. 14,950원의 매수, 비중 8%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14,870원,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는데요. 코어스템 캐몬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코어스템 캐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차트죠. 14,950원이신데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 파동으로 계속 오고 있는 애죠. 잠시 눌리긴 했습니다만 올라온 애죠. 여기서 근데 눌렸다가 장기 평선 훼손하면 좀 이게 골치가 좀 아파지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위로 올리고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좋은 종목이고 제가 방송 공략주로 나중에 한번 들고 올 만큼 또 자리가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도 보면은 이거는 뭐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은 그렇게 유의미하게 많이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0월 22일 경신했던 15,610원을 돌파한다면 제가 봤을 때 한 16,000원 이상은 갈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손절은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마시고요. 16,000원 이상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스템 캐몬 전략 세워봤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15,000원, 600원대 좀 돌파하면 16,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 1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158,7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16만 2천 원이라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들고 가면 좋을지 수익 청산 구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LS 일렉트릭 언제 청산하면 좋을까요? 전선 전력 설비는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로 들고 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뭐가 있을까?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정도 등등 뭐 변압기 관련해서 재룡조기도 괜찮고요. 볼까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뭐 LS 일렉트릭 이거 상담 주셨으니까 이게 지금 16만 2천 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고 매수가가 15만 8,700원이신데 요거는 지금 횡보를 하다가 여기 좀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이거 주도 섹터가 되면 일단 지금 알테오젠 뭐 때문에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알테오젠 관련해서 호재 이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가 다시 꽉 잡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너무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그 전력이나 이쪽으로 올 만한 지금 특출난 호재 이슈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돈이 몰릴 때 얘는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종국에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뚫을 차트니까 들고 계시다가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이때 오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전력 설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 가능한 차트입니다. 25에서 28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진원생명과학 보겠습니다. 17,000원, 네, 진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의 매수 비중 50% 들어가 있습니다. 11,490원이 종가인데요. 좀 손실에 있고 비중도 많으십니다. 진에어 50% 비중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예, 진에어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무비자 입국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노랑풍선을 필두로 한 여행 항공업계 수급이 몰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호재를 볼 수 있는 구간에 왔다. 그런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수급 보면 지금 외국인 기관,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가 진에어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13,000원이시면 조금 기다려보세요. 충분히 여기서부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부터 낙폭이 시작된 거잖아요. 저는 낙폭 과대 구간이라 보고 기다리시면 13,000원 돌파하면서 자리 볼게요. 한 16,000원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6,000원 목표가 잡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에어 목표가 1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실리콘2 볼 텐데요. 43,000원의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41,250원대입니다. 그래도 약손실 구간에 있는데요. 실리콘2 어떤 대응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예, 제가 방송에서 알테오젠, 유환양행, 리가킨바이오 지금 정리할게요. 정영석이 말한 종목들 유환양행, 리가킨바이오, 알테오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실리콘2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 화장품, 유통의 어떤 강자, 실리콘2 정말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올라갈 차트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올라갈 차트는 아니지만 43,000원이시면 지금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도 뭐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또 수급이 이게 지금은 좀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계속 담고 있죠. 외국인 기관이 상대적으로 차트적으로 봤을 때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요건 계속 홀딩하시고 55,000원 이상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2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 보겠습니다. 3,800원의 매수 비중 10% 들어가 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종가가 3,550원으로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슈 때문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종목이잖아요. 비트코인 하면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요 정도 기억나네요. 근데 우리가 대장주를 매매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대장주는 아니고, 물론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이전에처럼 이게 주가가 한번 상승 곡선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구간을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가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건 어쨌든 한 4,000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4,000원 올라온다면 수익 정리하시고요. 이왕이면 대장주인 우리기술 투자를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단타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은 사람들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단타 리뷰 종목으로 컨택과 SG 홀딩 전략 제시했고요.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세력들의 매집 원리 배웠습니다. 내일장 1타 종목으로 하나시스템, 파이버프로, 휴원스 글로벌, 11월 11일 월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영석쌤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쌤 감사합니다. 단타일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